네, 안녕하십니까. 웨이븐 데이터셋 관련 논문 리뷰를 맡게 된 텔레픽스 AI 연구팀의 박지원 연구원입니다. 그러면 논문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이븐이라는 단어는 지금 화면을 보시는 바와 같이 매시브 제너럴 도메인 이벤트 디텍션 데이터셋의 약어로 쓰고 있고요. 논문의 목차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인트로덕션을 하고 이벤트 디텍션 태스크에 대한 정의를 한번 한 다음에 이 메이븐 데이터셋을 콜렉트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그리고 구성된 메이븐 데이터셋의 분석, 그리고 메이븐 데이터셋을 활용한 NLP 태스크 이벤트 디텍션의 실험 결과 및 과정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좌측에 나와 있는 ACE 2005 English 데이터셋이라는 데이터셋이 이제 이벤트 디텍션 분야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데이터셋이고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데이터셋입니다. 그렇지만 데이터셋이 구성된 연도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데이터셋의 양이 조금 볼륨이 좀 많이 부족한 편이고요. 아무래도 이것을 모티브로 해서 네이븐 데이터셋이 좀 더 발전된 형태로 더 많은 볼륨을 가지고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그래프에 있는 이제 단어들, 어택, 트랜스포트, 다이, 미트, 엔드 포지션과 같은 단어들은 이제 통칭해서 이벤트 타입이라고 부르는 단어이고요. 이 ACE 2005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지금 33개의 이벤트 타입과 599개의 다큐먼트 그리고 5천여 개의 인스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쪽 테이블을 보시면은 현재 테이블은 이벤트 디텍션 분야에 있어서 사용하고 있는 모델들을 이제 연도별로 그리고 도메인별로 데이터셋별로 정리를 한 것인데요. 보시게 되면은 데이터셋에서 지금 에이스 데이터셋이 가지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리뷰를 하려고 하는 메이븐 데이터셋의 위치는 여기에 있고요. 이 에이스 데이터셋의 사실은 가장 치명적인 이제 약점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셋 자체가 LDC라고 하는 링귀스틱 데이터 컨소시움이라고 하는 단체의 라이센스가 걸려 있는데, non-profit organization 같은 경우에는 이 단체에 가입할 경우에 무료로 이 데이터를 쓰거나 혹은 적은 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지만, 프로핏 멤버십 같은 경우에는 현재 2022년 기준으로 27,000불 정도의 피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볼륨이 크지 않은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라이선스 피가 조금 크기 때문에 사용을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쉽게 다운로드를 할 수 있고 논문으로 이제 데이터에 대한 디스크립션이 잘 나와 있는 메이븐 데이터셋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메이븐 데이터셋은 보시는 바와 같이 그래프한 하이라키한 구조의 이벤트 타입들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의 이벤트 타입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이벤트 타입이 서브 타입을 갖고 있는 이제 파인 그레인드 된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에이스 2005 잉글리시 데이터셋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지나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벤트 타입들과 다큐멘트 숫자가 다음 것 같고요. 아래 테이블에서 보시면은 ACE 2005 데이터셋과 이 메이븐 데이터셋을 정량적인 수치로 바로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다큐멘트 숫자 같은 경우에는 599개에서 4,400개, 토큰 숫자도 상관없고요. 이벤트 타입 같은 경우에도 33개에서 168개, 이벤트 멘션의 숫자에서도 거의 20배에 가까운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웨이븐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가장 큰 베이스로 가져가는데요. 첫 번째가 잉글리시 위키피디아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프레임넷이라고 하는 언어 체계, 어떻게 보면 딕셔너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잉글리시 위키피디아에서 이제 웨이븐 데이터셋의 대부분의 중요한 볼륨들을 채우게 되고요. 그 볼륨에 따른 레이블링을 하기 위해서 프레임넷에 있는 이제 타입 구조들을 가져왔다고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벤트 디텍션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5가지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고 넘어갈 건데요. 첫 번째가 이벤트 멘션. 이벤트 멘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떠한 문장이나 구 단위를 구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문장이나 구 안에 이벤트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벤트 트리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거의 이벤트 디텍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트리거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동사나 중요한 명사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벤트 타입은 앞에서의 이벤트 트리거가 정해졌을 때 이 트리거가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가냐를 이벤트 타입으로 볼 수가 있고, 이벤트 아규먼트 같은 경우에는 해당 이벤트 트리거를 위해서 어떠한 아규먼트들이 이 트리거에 대한 설명을 도와주게 되는데, 그것들을 이벤트 아규먼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벤트 아규먼트는 롤을 가지고 있고요. 해당 예시를 보시게 되면은 영어 문장이 하나 적혀 있는데, In Baghdad, a cameraman died when an American tank fired on the Palestine Hotel 이라는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died라는 동사가 이벤트의 트리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 이벤트의 타입은 die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die라는 이벤트 트리거는 아규먼트를 가지고 있는데, 각각의 아규먼트 롤들은 place, victim, instrument가 되겠죠. 그래서 이 다이드 트리거가 가질 수 있는 place 아규먼트 롤을 가진 단어는 바그다드가 되는 것이고, 빅텀의 아규먼트를 경우에는 카메라맨이 될 수가 있고, 인스트루먼트 같은 경우에는 아메리칸 탱크가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어택 이벤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여기에 예시가 하나 더 주어졌는데, 빌 게이츠 founded Microsoft in 1975라는 문장이 있을 때, 여기서 founded라는 동사는 found 이벤트의 트리거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 이벤트 디텍션이라는 그 NLP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4가지의 서브 태스크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는데요.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트리거 아이덴티피케이션, 그리고 발견된 트리거를 클래시피케이션 해낸 작업, 그리고 발견된 트리거를 보충 설명하는 아규먼트를 찾고 다시 아규먼트를 분류하는 4가지 작업을 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4가지 서브 태스크들을 합쳐 놓은 게 이제 이벤트 디텍션이라고, 이벤트 디텍션 혹은 이벤트 익스트랙션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이벤트 디텍션의 같은 경우에는 어, 네, 이 이벤트 익스트랙션을 4가지의 다른 관점에서 분석을 해놓은 테이블인데요. 첫 번째 클래시피케이션 베이스 태스크를 보시면은 지금 현재 좌측에 있는 다이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place, victim, instrument, argument를 가진다는 이 포맷이 미리 디파인된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와 같이 바그다드로 시작하는 이 문장에서 다이드라는 트리거가 발생을 했을 때 이 트리거가 가질 수 있는 아규먼트들을 찾고 그 아규먼트들의 롤을 정확히 분류해내는 작업을 하나의 프로세스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것을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베이스 태스크로 진행을 하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B, Question Answering Based 태스크로 이벤트 익스트랙션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다이드라는 트리거가 아까 전 케이스와 같이 발견이 됐을 때 Place, Victim, Instrument 롤을 찾기 위해서 Question and Answering 형태를 가져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Sequence Labeling Based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다이드라는 트리거가 있을 때 NER에서와 같이 태깅을 하게 되죠. 이 태깅을 했을 때에 이 단어가 과연 어떤 아규먼트가 이 아규먼트가 어떤 롤을 가지게 되는가에 대한 분류 작업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equence to Structure Generation Based Task 같은 경우에는 이 시퀀스가 현재 주어진 문장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해당 문장을 분류하면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아르규먼트 롤의 place는 바그다드이다. 바그다드라는 문장은 place라는 아르규먼트 롤에 속한다라는 식의 스트럭처를 가지면서 이 아웃풋을 제너레이션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sequence to structure generation based task의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파이프라인 베이스드 이벤트 익스트랙션의 개념을 설명을 하자면은 이벤트 익스트랙션을 투 스테이지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보는 관점이고요. 아까와 같이 센텐스가 주어져 있다라고 했을 때 이런 네 가지의 서브 태스크들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트리거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하면은 문장에서 died라는 문장의 이제 트리거 동사를 찾을 수가 있고 이 해당 트리거는 die라는 이벤트 타입 안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 die라는 이벤트 타입 안에서 아르규먼트 롤들을 찾아야 하는데 그 아르규먼트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찾아진 아르규먼트들의 롤을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네 가지 태스크이지만 두 개로 잘라서 이제 투 스테이지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의 단점은 자연스럽게 에러가 전달이 된다는 건데요. 트리거 클래시피케이션에서 만들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아르규먼트를 추측하다 보니까 에러 프로파게이션이 일어나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투 스테이지 모델의 대표적인 이제 예를 하나 가져왔고요. PLME 아키텍처라고 하는데 해당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버트를 베이스로 사용을 했고요. 이제 센텐스가 주어졌을 때 주어진 센텐스를 인베딩하고 인베딩 값을 바탕으로 클래시피케이션을 한 다음에 이 클래시피케이션 된 정답 값을 바탕으로 다시 아르규먼트 롤을 추측하고 다시 아르규먼트 롤을 분류해내는 과정을 원 스테이지, 투 스테이지로 나눠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인트 베이스드 이벤트 익스트랙션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결국 이 조인트 베이스드 이벤트 익스트랙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 드렸던 파이프라인 메소드의 한계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나왔던 거고요.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에러가 프로파게이션 된다는 이제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조인트 베이스드 메소드를 개발하게 되었고 어, 네. 다음으로 조인트 베이스드 이벤트 익스트랙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이제 파이프라인 베이스드 익스트랙션을 했을 때 파악되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된 형태로 만들어진 메소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전에 이 네 가지 서브 태스크들을 순차적으로 진행했던 것과는 달리 이 태스크들을 시뮬테니어슬리 하게 동시적으로 진행을 하는 게 이 조인트 베이스드 메소드의 핵심입니다. 보시면은 임베딩된 레이어가 통과를 했을 때 아까 전처럼 두 개의 쪼개진 네트워크에 의해서 하나의 네트워크 값을 전달받아서 두 번째 네트워크가 작업을 실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네트워크에서 두 가지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구조적으로 파이프라인 베이스와 조인트 베이스는 이런 식으로 비교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네, 다음으로 웨이브의 이벤트 스키마를 살펴보실 텐데요. 이 이벤트 스키마 같은 경우에는 트리 스트럭처의 하이라키한 이벤트 타입 스키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인 타입이 있고 메인 타입에서 다시 서브 타입이 정해지는 형태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서브 타입이 정해지는 형태를 논문에서는 most fine grained 타입이라고 표현을 많이를 하게 되고 서브 타입을 가지는 게 아니라 타입이 하이라키하지 않고 한 번에 정의해서 끝나는 것을 이제 coarse grained 타입이라고 논문에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 메이븐 데이터의 분포를 보시면은
지금 인스턴스 웨이븐 데이터 타입들이 가질 수 있는 인스턴스의 수를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내 보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100개에서 1000개 사이의 인스턴스를 가지는 이벤트 타입들이 가장 많다고 볼 수 있고요. 4000개가 넘어가는 인스턴스가 4000개가 넘어가는 이벤트 타입들의 수는 10개 미만인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표 같은 경우에는 에이스 데이터와 리치 ERE 데이터 그리고 메이븐 데이터 셋을 비교를 한 것인데요. 에이스 데이터와 이제 리치 ERE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트리거 펄 센텐스니까 이제 센텐스별로 트리거가 하나도 없는 비율을 따져봤을 때 데이터셋의 70%가 넘는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트리거가 하나 있는 게 20%를 차지하니까 에이스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센턴스당 트리거가 많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메이븐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센턴스당 트리거가 평균적으로 하나에서 두 개 이상 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라키한 구조의 이벤트 타입을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메인 이벤트 타입이 있고 그 메인 이벤트 타입에 소속이 되는 서브 타입의 이그젬플을 표와 같이 정리를 조금 해볼 수가 있고요. 네, 다음으로 메이븐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이벤트 익스트랙션을 실험을 했을 때 어떠한 모델들을 가지고 주로 실험을 했는지가 표에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첫 번째로 나타나는 모델이 DMCN의 모델이고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 이벤트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한 모델입니다. ByLSTM 같은 경우에는 이 RNN 기반의 ByLSTM 네트워크를 사용을 해서 분류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3번의 Advanced Graph Neural Network의 GNN 모델을 베이스로 한 MOGANED 모델이 있고요. DMBOT 모델 같은 경우에는 바닐라 버트 베이스드 모델을 응용해서 만들었다고 할 수 있고 ByLSTM 플러스 CRF, 버트 CRF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이어의 끝에 나왔을 때 시퀀스에 대한 룰이나 확률적인 이제 레이어 CRF 조건부 확률적인 레이어를 하나 추가함으로 인해서 시퀀스에 대한 중요성을 모델에게 각인시켜주는 형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CNN 베이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키텍처를 조금 설명을 하자면은 센턴스가 들어왔을 때 임베딩 과정을 거칠 수가 있고 이 임베딩 과정을 두 가지 형태로 나눠서 하나는 단어들이 임베딩 된 것을 일렬로 콘캣하게 되고 이것을 렉시컬 레벨 피처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문장 단위의 피처 맵을 만들었을 때 이 피처 맵들이 각각의 필터들을 거치면서 피처 맵들을 뽑아내게 되고 이런 피처 맵들을 다시 각각 맥스 풀링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고 이 풀링된 값들을 기반으로 콘캣을 해서 다이나믹 멀티 풀링을 만들어서 그 최종 만들어진 이제 피처 값들을 가지고 분류 작업을 하는 것이 이 DMCNN의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ByLSTM을 활용한 구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제 원스테이지 모델을 예로 들었을 때 임베딩 레이어를 거치고 LSTM 레이어를 거쳐서 이제 LSTM에 나온 LSTM 레이어를 거쳐서 나온 피처 값들을 다시 분류 태스크로 각각 진행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네, GNN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의 해석이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다음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DM버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설명했던 것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해당 모델들의 이제 결과값을 보면은 해당 모델들이 ACE2005에서 거친 이제 매트릭 지표들인데 P는 프리시전, R은 리콜, F1은 F1 스코어를 의미를 하게 되고요. 2005 모델에서는 바닐라 바이 LSTM 모델이 가장 좋은 성적을
이룬 반면에 이제 메이븐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버트 플러스 CRF 모델이 가장 성적이 좋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차이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셋의 크기나 데이터의 분포의 다양성 때문에 조금 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논문에서 설명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에이스 데이터셋에 있었던 스코어들과 메이븐 데이터셋의 스코어를 비교를 했을 때 메이븐 데이터셋의 평균적인 스코어들이 훨씬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메이븐 데이터셋이 에이스에 비해서 좀 더 풍부하고 많은 볼륨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리서치의 여지가 좀 더 많이 남아있다라고 논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네. 다음으로는 트랜스퍼 러닝에 대한 가능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해당 표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DM 버트 모델을 사용을 했을 때 그냥 바닐라로 DM 버트 모델을 ACE 2005 트리거 클래시피케이션에 썼을 때와 이제 프리트레이닝 그러니까 메이븐 데이터에다가 DM 버트를 프리트레이닝을 한 뒤에 그 다음에 에이스 데이터셋에다가 파인 튜닝을 했을 때의 결과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DM 버트 모델을 사용했을 때 바닐라 상태에서의 스코어보다 이제 파인 튜닝을 트랜스퍼 러닝을 했을 때의 이제 스코어 값이 약소하게나마 좀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랜스퍼 러닝을 위해서 에이스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이븐 타입에다가 매핑을 시켰고요. 네. 보시는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각의 모델들이 어떤 인프라스트럭처를 가지고 파라미터 개수를 가지고 그리고 런타임을 가지고 실험이 진행이 되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DM 버튼 모델 같은 경우에는 스트럭처가 조금 많이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8개의 RTS 2080 Ti 모델이 들어갔네요. 그리고 파라미터 수의 같은 경우에는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버트 관련된 모델들의 파라미터가 조금 많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밸리데이션 퍼포먼스를 봤을 때 현재는 버트 계열의 모델들이 가장 성적이 좋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